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오늘은 답합권 채널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주셔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고 경기가 약화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항상 주식시장은 뜨거울까요?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이 오른다라는 그런 부분을 입증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우리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하셨던 파마 프렌치 모형이라는 그 팩터 모델을 가지고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파마 프렌치는 1990년대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던 그 유진 파마하고 케네스 프렌치가 5개, 처음에는 3개의 팩터로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진보된 모형으로 5개의 팩터로 금융시장과 투자시장, 사실 여기 투자시장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 투자시장을 모두 다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외에도 원자재, 파생,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무위험 투자 수익과 배반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상반되는 부동산이나 자산 투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금융시장 위험 투자, 특히 주식 쪽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5가지 팩터, 파마 프렌치가 이야기한 5가지 팩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냥 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S&P뿐만 아니라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 모두 포함된 이제 시장의 초과 수익률,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 대비한 수익률이 몇 프로나 더 좋은지라는 팩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S&B라고 해서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되겠죠. 작은 회사와 그리고 큰 회사를 비교했을 때 양쪽 간의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형주가 좀 더 좋다,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HML.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치주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도 얼마나 성과가 좋느냐라는 뜻입니다. H라는 뜻은 뭐냐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장부가액이 얼마나 높느냐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장부가가 높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청산을 하더라도 이 정도 장부가액은 나오는 가치이니까 가치가 우수하다,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HML이라는 팩터가 세 번째 요인이고요. 네 번째로는 CMA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의 수익률이 이제 그렇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수익률, 회사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좋느냐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MA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자산 대비해서 투자 규모를 굉장히 소규모로만 이제 이행을 하는, 예를 들면은 바이오나 우리 하이테크 산업들은 그렇지 않겠죠.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조업이나 에너지, 화학, 철강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는 이미 쌓여 있는데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건비와 설비 가동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죠.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 쪽의 CMA에서 보수적이다, 즉 자산 대비 투자가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MW, 이거는 뭐냐면 그 로버스트니스 마이너스 그다음 위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익의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얼마나 수익률이 좋느냐,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ROA나 자산 대비한 수익이나 그다음에 ROE,
자본 대비한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 그래서 ROA나 ROE가 높은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얼마나 좋은 주식의 퍼포먼스, 투자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터별로 한 번씩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마켓 전체 시장의 어떤 초과 수익률, 시장 자체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보시면은 누적적으로 64년도부터 꾸준히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는데 사실 21년도를 피크를 찍고 그 이후부터 초과 수익률은 약간 횡보, 계속 우측으로 횡보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패턴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는 좀 정체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HML이라고 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가치 주냐. 그러니까 장부가가 얼마나 시가총액 대비 더 좋은 회사가 얼마나 수익이 포트폴리오 수익이 좋은지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이 자료들은 파마 프렌치 기존에 이제 케네스 프렌치 교수께서 이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데이터를 인용을 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HML 같은 경우는 가치주가 많은, 그러니까 가치주의 성격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패턴이 우상승을 하다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오히려 꺾이죠. 그래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의 패턴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가 성과를 굉장히 좋게 가져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성과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B 이거는 뭐냐면은 파마 프렌치가 이야기한 이제 S&B는 중소형주의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그러니까 큰 회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 S&B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5년도 이후에 중소형주의 어떤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더딘 상태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작은 기업이라고 더 차별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횡보세거나 그냥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시장 수익률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패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MA입니다. CMA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제조업 쪽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셋에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에서 투자는 조금만 하는, 원체 그 어떤 여러 가지 설비나 제조업 관련되는 투자 환경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R&D나 어떤 기술 진보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전통 제조업과 관련되는 회사들의 그 수익률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2000년대부터 이미 거의 고정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 수익률 자체가 2000년대부터 거의 약간의 우상승 패턴이 있지만 거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거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메리트가 거의 소실이 된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MW입니다. 이 RMW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익률, 자본 대비해서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는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보다 얼마나 상대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근 23년도 초까지도 사실상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MW,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이 좋으면은 당연히 성과,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개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지금 최근에 미국 금융시장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여전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끌어서라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혹은 자산 대비해서 수익률이 계속 높게 개선될 정도로 기술 투자라든지 R&D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들,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면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성장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성장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ROE가 계속 높게 나오면은 그런 회사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던 HML, S&B, 그다음에 CMA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시장, 마켓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RMW가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 포트폴리오, 이 회사의 이런 회사에 이제 그 포함된 회사 포트폴리오들이 얼마나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미국 금융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고 계속 호전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은 이 RMW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어떤 주식에 그리고 위험 투자 시장의 어떤 패턴을 이끌어 가고 있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경기의 방향성과 투자 그리고 주식의 위험 투자 수익률의 패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은 어떻게 커플링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경기 선행 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마켓의 초과 수익률입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기 패턴이 이제 서서히 꺾여 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우측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마켓 초과 수익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패턴이고요. 하지만 이 성과가 굉장히 아웃퍼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S&P와 경기 선행지수 패턴을 보시면요. 오히려 중소형주 섹터에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꺾이는 방향대로 오히려 전체적인 S&P 포트폴리오의 누적 큐뮬레이티브 리턴 자체가 떨어지고 있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는 만큼 중소형주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부진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ML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패턴에서 사실 경기 선행지수의 패턴과 HML 가치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터닝을 할 때는 이렇게 가치가 너무나 이제 싼 그런 기업들이 성과가 좀 좋아지는데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더라. 또다시 경기가 악화되는 국면이 있으면 사실은 또다시 이런 가치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 재무 투자론에서 배웠던 이제 기억을 하시는 내용처럼 가치주가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누적 그리고 방어적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경우에도 경기가 꺾이면 같이 꺾여 나가고 이게 너무나 저평가됐으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 빛을 발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아웃퍼폼의 패턴은 크지 않더라. 오히려 마켓 수익률보다 안 좋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가 이제 여겼던 바로 RMW죠. 우리가 이제 그 수익률, 그러니까 바로 기업의 수익성 ROA나 ROE가 좋은 그런 이제 성과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어떤 패턴일까요? 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이 RMW의 누적 수익률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차별화되죠. 말 그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위에 아래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사이클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이 RMW의 누적 수익률은 우상향하는 특히 20년도를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해석을 해보시면 RMW는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 대비해서 자산 대비해서 수익을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누적 성과가 굉장히 우수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어딜까라고 잠정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바로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부채에 대한 비중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차입을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들 건전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수익이 개선이 되는 속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경기가 꺾여 나가도 이런 RMW가 높은 이제 로버스트니스가 좋은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더라. 마지막으로 지금 CMA 누적 수익률과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경기가 서서히 꺾여 나가고 있는데 CMA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죠. 바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CM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산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되게 조금만 투자를 하는 전통 제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전통 제조업이 사실은 철강이나 화학이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는 적게 했는데 가격, 자신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프라이스가 높아지면서 갑작스럽게 개선이 된 그런 이제 패턴이다. 그래서 이걸 자체를 어떤 CMA 기업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성과가 우수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시점상 약간은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기가 워낙에 물론 유가가 많이 낮았지만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질적으로 투자의 어떤 프레임이나 주류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고 페드도 대차 대조표상 자산 규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나 규모는 상당히 작은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빨간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 규모가 급등을 한 다음에 서서히 줄긴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M2 유동성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일각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서서히 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페드도 자산을 줄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동성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M2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준과 그 재무부의 어떤 유동성 그 화폐 발권과 이를 통한 재무부의 어떤 예산 지출, 재정 지출에 대한 재원 보존,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는 그런 재원 보존의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준하고 재무부는 거의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좀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고요. M2는 우리가 사실 소위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본원 통화하고 은행에서 이제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계좌, 당좌계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우체국 관련된 저축은행 예금까지 포함하면 M2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축성 혹은 예금성 이제 요구불 예금성 이런 이제 계좌들에 포함된 전체 금액을 M2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M2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들을 모두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M3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단기 자금 조작 공개 조작 시장에서 공급되는 돈들이나 아니면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과 연계된 그 여러 가지 자금 규모들까지 다 내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유동성의 규모들을 파악을 할 때 보통 이 M3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M2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M3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제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의 예금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전체 금융 그리고 전체 실물에서 돌아다니는 그 전체적인 유동성 규모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동성과 지금까지 가장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RMW, 즉 그 수익성이 좋은 ROA나 ROE가 높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어느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거두는지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 이 RMW 누적 수익률과 미국의 M3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3가 사실상 우상향 패턴을 계속하고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M3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이 패턴에서 이 M3가 급등하는 구간 동안에 RMW도 같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약화되거나 경기가 좀 꺾인다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는 약화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 M3 규모가 결국 미국의 연준 돈뿐만 아니라 정부가 풀고 있는 재정 지출로 풀고 있는 돈들까지 다 합치면 M3가 꺾이지 않는 추세에서
여전히 우상향. 물론 이제 위에서는 살짝 꺾이지만 추세상 아직은 전혀 꺾이는 패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사실 이 RMW의 누적 수익률은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 미국은 우리가 연준의 패턴,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그 M2 규모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만 봐서는 작은 그림에서의 유동성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돈들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M3와 관련되는 미국 은행에 들어가 있는 모든 미국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예금 규모를 기업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사실상 아직도 미국의 M3는 거의 21조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 예산 지출 금액을 이제 동결을 하기로 했죠. 그 규모가 동결하기로는 규모가 올해가 한 6조 4천억 달러인데 그거를 내년도 24년도 회계연도에도 6조 4천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M2로만 비교해봐도 M2 대비해서 미국의 임금은 계속 표준적으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즉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에 2, 3년 동안에야 돈을 워낙에 빨리 풀다 보니까 유동성이 너무 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면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미국은 거의 3, 40년 기간 동안에 오히려 돈이 잘 안 돌아다니면서 디플레이션, 경제적인 디플레이션을 고민했던 시점이었고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잡히고 많은 유동성이 위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은 또다시 임금이 지금처럼 스티키하게 굉장히 임금이 높은 현상들은 바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정부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거의 3년 동안 임금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수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를 잡는다라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상 돈을 푸는 속도나 돈의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타났던 디플레이션은 이제서야 조금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경기에 비례를 하고 기업들 역시도 당장은 좋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속도만큼 당연히 어떤 위험 투자 시장도 패턴도 악화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미국 경기가 악화되는 속도나 그 규모가 슬로우 다운 잠시 잠깐 이제 약화되는 국면, 즉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0.5%에서 성장률 1% 정도 내외는 유지를 해준다면 사실상 그렇게 미국의 금융 주식시장 자체가 크래시가 크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M3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M3와 연동하여서 미국의 전체 위험자산 시장,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RMW, 즉 ROE나 ROA가 높은 기업들이 패턴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패턴은 여전히 호전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경기 패턴 그리고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속에서도 유동성이 여전히 공고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적어도 이해하고 간다면 경기 방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M3가 줄어들거나 그런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을 얻으면서 이번 영상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